자,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인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AKJ. 자, 이거의 넓이가 EJI. 이거의 넓이의 2분의 3배. 자, 이렇게 되도록 K의 값을 정하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자, 여기 전체 길이가 일단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가 2K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얘네가 물어보는 게 AKJ. 그러면 얘는 요거의 삼각형. 뭐 요거의 삼각형. 자,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EJI. 요만큼의 요 삼각형.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의 넓이를 B를 물어보는 거니까 어쨌든 나는 이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어디를 미지수로 놓고 시작을 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거 삼각형의 길이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일단 1이라는 건 알잖아. 그럼 두 개를 뭔가 동시에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두 개를 동시에 표현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미지수를 어디다 놓을까? 뭐 여기를 미지수로 놓고 x로 놓고 얘를 1-x로 놓으셔도 되고요. 얘를 x로 놓고 얘를 1-x로 놓으셔도 되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미지수를 놓으면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가 그냥 x로 표현이 되잖아. 미지수 하나로.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하나의 식이 있으니까 얘네 두 개의 넓이를 미지수 하나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러면 뭐 어디를 x로 놓을까? 여기를 x로 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몇 도야, 이게? 이거 45도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서 보면 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지? 이렇게. 그러면 얘도 뭐가 됩니까? 얘도 x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밑변 길이와 높이를 아는 거니까 이쪽 넓이는 끝난 거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얘가 1-x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직각 2등변이니까 여기도 1-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됐네. 그러면 이쪽의 넓이는 2분의 1에 얘는 1-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에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2x 곱하기 x지. 그쵸? 그러니까 x제곱이죠. x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날라가고 그러면 얘는 1-2x 플러스 x제곱 얘가 3x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는 2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일단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일단 내버려 두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K값을 원하고 K값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표현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K값 표현합시다. 야, K값이 뭐야, K값이? K값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2K인 거지? 그죠? 그럼 얘가 x로 났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얘가 1대1 대 루트 2니까 루트 2x 이렇게 표현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요만큼만 표현을 해볼까? 요만큼만 표현을 해보면 얘도 이렇게 보면 직각 2등변이잖아. 그럼 1대1 대 루트 2잖아. 그쵸? 그러면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얘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x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얘하고 더한 게 k 아닌가? 그러니까 k는
루트 2의 x에 플러스 저거 정리하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의 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니? 됐니? 네,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2분의 루트 2x 루트 2x니까 2분의 루트 2의 x하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x값만 이제 구하시면 돼요. 근데 x값은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그냥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x는 2분의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에 프라마이너스 루트에 반값의 제곱 1에 마이너스 ac니까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면 이거 음수가 돼버리니까 x는 길이니까 얘는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얘가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지수를 어떻게 놓고 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근데 우리 이거 다항식에서 연습했잖아. 그쵸? 미지수 x는 어디로 놓자. 그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2020년 이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답니다. 두 정사각형이 겹치는 부분 뭐 이렇게 했대요. 자, 직사각형 E, B, C, I 이거의 넓이가 정사각형 E, F, G, H 자, 이거의 넓이의 4분의 1이 됐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EBCI 자, 이거의 길이죠. 이거의 길이는 일단 자, 밑변은 나와 있고 얘는 그냥 A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얘는 그냥 넓이가 그냥 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EFGH 이거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면 얘는 4분의 1의 B의 제곱 뭐 그냥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네, 이거식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 하나를 더 골라보면 얘가 전체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의 길이가 A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무슨 식이 나와? A 플러스 B 하면 A 플러스 B에서 1을 뺀 게 5다 뭐 이런 식 나와요. 이런 식 나올 수 있죠. 그럼 됐네. 그러면 A 플러스 B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B 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요? A는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P2가 B, P 자 이거를 만족한답니다 해서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요. 정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얘가 108도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108도면 얘는 몇 도? 얘는 36도. 그러면 얘도 36도. 일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몇 도야? 여기도 108도야. 요만큼도 108도야.
그러면 막꼭지니까 얘도 108도야. 그 다음에 이것도 오각형의 한 각이니까 108도야. 그죠? 결국 얘가 뭐야, 얘가 평행사변형이야. 그쵸? 근데 이거 정오각형이라며.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도 뭐라는 거야? 얘도 1이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평행사변형이잖아.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뭐인 거야? 여기의 길이도 1인 거지.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전체 길이가 x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x-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비율을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b2 x 대 p2가 1이죠. p가 1이고 그 다음에 bp가 x-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내항 외항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1이다. 즉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구했어? 이게 1차 난관이고요. 그래서 얘까지 나왔어. 근데 식이 참 아쉽지. 뭐만 모였으면 뭐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거든. 쟤네들. 저 그지 같은 애들. 쟤네들을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만 플러스였으면 뭐야? 이거 플러스면 뭐죠?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면 안 나와? 이거 복소수 할 때도 써먹는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해? 자, 얘가 0이야. 그럼 뭐가 따라와? x3승 따라와야지. x3승이 뭐라고 따라와? 너 답 바꾸지 마. 여기에 뭐 곱할 거야? x 플러스 2를 곱할 거 아니야. 그럼 전체가 뭐가 돼? x3승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또 이거랑 짝꿍 있잖아. 같이 다니는 애. 같이 다니는 애가 누구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인 거. 이게 같이 다니잖아. 얘가 뭐야? 얘는 x3승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흐름상 이렇게 그지 같은 걸 물어보면 사실상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미쳐 돌아가고 있어. 씨. 얘를 물어봤어. 이건 뭐 하라는 거야? 그냥 하라는 거야. 그냥 하라는 거야. 자, 괜찮아. 우리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나오면 무적의 방법이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유형은 뭐였어요? 앞에서 했던 유형은 제가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덩어리 값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덩어리 값이 안 나온다. 그래도 무적의 방법은 있죠. 뭐야? 차수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여기에 x 곱해서 계속 늘려가고, 이쪽은 뭐 해야 돼? 계속 1차를 유지시키고. 그쵸? 무적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x를 곱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같이 키워가면 소용없는 거고, 얘는 항상 1차를 유지시켜야 되니까 x제곱 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하면 얘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다시 x를 곱하는 거죠. x의 4승은 그럼 뭐가 됩니까? 2x 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자리에다 다시 x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그럼 2x에다 x니까 3x, 1에다가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x를 곱하면 얘는 뭡니까? 3x 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이거 집어넣으면 3x 2x니까 5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가 일단 6까지는 필요하니까 할게요. 그러면 얘는 5x 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대입하면 5니까 8x, 그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6까지는 만들었죠. 뭐 이렇게 해서 8까지 가겠다. 가셔도 됩니다. 가셔도 되는데 일단 그래도 모의고사 문제인데 너무 노가다잖아. 그쵸? 그래서 저 식을 조금 이렇게 모아봅시다. 이렇게 모아보면 잘 모아보면 모여지겠지.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모으고, 이렇게 하나 모으고. 그럼 얘는 1-x 플러스 x제곱. 일단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3승으로 이렇게 모아보면, 마이너스 x 3승으로 모으면 뭐야? 1-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뭐 할까? 얘도 x 6승으로 모으면, 6승으로 모으면 얘는 1-x 그 다음에 x제곱. 뭐 이렇게까지는 되잖아요. 그쵸? 뭐 얘가 공통이니까 얘는 얘 가지고 어떻게 좀 변형하면 나올 수 있죠. 아니면 그냥 뭐 x제곱이 x 플러스 1이니까 이 x제곱자리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면 어차피 xx 날라가고 그냥 2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 값들이 일단 2라고 그냥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x 3승은 뭐 여기 있죠. 얘 있죠. 그 다음에 x 6승 뭐 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아니면 뭐 나 이거 구하기 싫다, 이거 구하기 싫으면 그냥 x 3승을 전체 제곱해버려도 돼요. 여기서 그냥 전체 제곱으로 해서 얘까지 안 가셔도 돼요. 뭐 그냥 방법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묵냐에 따라서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가 바뀌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뭐 끝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했으니까 할까? 아이씨. 남은 게 뭐야? 2-2x 3승에 2x 6승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해놨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2 x 3승이 얘니까 그럼 4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6승을 구해놨죠. 16x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2x 플러스 10 여기까지 나오네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죠. x값을. x값은 이거를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가셔야 되겠죠. x는 뭐예요? x는 2분의 1 프라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까? 1-4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죠? 음수 되죠. 근데 x가 뭐였어요? 길이였어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럼 12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10이니까 6이죠? 그러면 6 루트 5 6이니까 16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에서 도형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거든.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랑 그 다음에 예전에 뭐 그것도 방정식 문제로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요 그림 보면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나 안 나? 뭐지 저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은? 기억 안 나? 이 그림? 기억나 안 나? 나 안 나? 안 나?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나 여기서 안 했어 이거? 했을 텐데? 이거 노트 정리했을 텐데? 우리 니네 재료 노트에 이렇게 원에 관련된 거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수직이라는 것과 아니요 재료 문제 말고 재료 월수금반 애들은 다 돼 있던데? 내가 이 반에서 설명을 안 했어? 원 나오면 써있잖아! 저 있잖아. 야 내가 쟤한테 귓속말로 알려줬냐? 있잖아. 통합하기 전에 했어? 전에 했어? 쉿.
왜 니네 반은 하고 왜 니네 반은 안 했지? 줘봐. 이게 통합전이야?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설명을 안 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곱셈. 얘네는 곱셈 공식을 나한테 배웠고, 니넨 곱셈 공식을. 야, 저 동영상 있잖아. 니네 저 선생님하고 배울 때 내가 영상 계속 보내줬잖아. 니들이 잘못했네. 니들 잘못이지. 왜 내 잘못이야? 아니, 내가 니네 곱셈 공식을 안 가르쳤잖아. 영상으로 보내줬는데 지들이 안 봐놓고 마치 내 잘못처럼. 어이가 없네. 내 잘못 아니야. 자, 여기 자, 봅시다. 자, 일단 봐봐. 이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기본적인 설계예요, 기본적인 설계.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니네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인수분해입니다. 그죠? 당연히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지?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근의 공식도 근을 찾으려면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일단 봐봐.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근의 공식이냐, 아니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라는 근과 계수냐. 어차피 우리는 이 두 개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내가 취할 행동이잖아.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지정을 해준다면 이건 거의 100%죠. 이건 100%야. 뭐 하라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근과 계수와 관련된 문제가 꽤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리하면서 니네가 이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푸시는 거야. 알겠죠? 그냥 문제 푸는 거 되게 쉬워,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는 근과 계수 문제가 요런 문제 유형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걸 머릿속에 저장을 시켜 놓으시라고. 알겠죠? 그래야 뒤에 가서 이제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고난도 문제들도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설계를 기본 설계부터 하면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거는 그냥 닥치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물어보는 이러한 단순한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복잡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걸 제가 굳이 해줄 필요 없잖아. 그쵸? 그쵸, 규현아? 우리가 곱셈 공식을 몰라? 아니죠. 모른다고 끄덕인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반 애들이 네 얼굴은 몰라도 네 이름은 다 알아요. 맨날 수업 시간에 규현아에서 애들이 물어봐. 도대체 규현이가 누구길래 맨날 부르냐. 내가 저쪽 반에서는 맨날 이름 부르는 애가 2명 있거든. 예원아 맨날 이러거든. 근데 여기는 네가 주인공이에요. 좋죠?
그쪽은 출연진이 2명인데 여긴 단독 출연이잖아. 귀하나. 너만 합격하면 이제 쭉쭉 넘어가려고. 자, 얘네 2개를 이용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뭐 할래? 네, 영상만 안 찍으면 시켜보고 싶은데 편집하기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구할래? 이거 식을 그지같이 쓰잖아요. 이거 분명히 실수합니다. 니네도 지금 풀면서 실수 많이 하잖아. 수식은 항상 정직하게 똑바로. 알겠죠? 자, 이거를 풀려면 당연히 얘를 제곱해서 풀 거란 말이지. 얘를. 그쵸? 제곱하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2배 루트의 알파 베타 이렇게 놓고 풀 거란 말이야. 수식을 그지같이 쓰는 우리들은 얘를 어떻게 풀어? 이렇게 해놓고 답이라고 쓰고 틀리겠죠. 진짜 아니라 자신 있어? 지금 뭐가 틀린지 모르는 눈빛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애초에 얘였잖아. 얘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만 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수식은 항상 똑바로.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풀어? 우리 이거 앞에서 많이 한 건데. 어떻게 풀어 이거? 한 근이 알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알파 단독이지. 그쵸? 알파가 단독이면 우리가 하는 게 뭐야? 한 근이 알파야. 근이래잖아. 근이 뭐야? 근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잖아. 그쵸? 그러면 그게 근이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다시 x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저거를 물어봐. 그럼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한 거야? 곱셈 공식에서 많이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3알파 알파분의 6 얘가 2다 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이 1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왜 3이야? 양변을 제곱해서 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파 집어넣은 다음에 양변 알파로 나눠서 해주시면 된다. 곱셈 공식에서 많이 했던 거죠. 자, 이거의 한근이 1 플러스 2i다.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뭐다? 나머지 한근은? 뭔 소리야?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도 근이다. 그죠? 내가 말했어. 문제는 쉬운데 유형을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얘는 뭐야? 알파 베타를 이용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인데 그게 뭐가 되고 2가 되고 알파 베타가 B인데 이게 뭐야?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4 i 제곱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 유형이라고.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2 플러스 루트 3i가 근이면 2 마이너스 루트 3i도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 b를 구하라고. 대입해서 연립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이거의 두 근의 차가 2일 때, 자,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자고? 두 근의 차가 2야. 그러면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알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 2개. 식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2개 나오니까. 그래서 2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데, 자, 얘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얘가 뭡니까? 2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알파 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알파 값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근이 나오는 거지. 두근이 나왔으니까 곱하기 해서 A 값 구하시면 돼요. 그죠? 자, 두근의 B가 2대 3이랍니다. 그럼 두근을 뭐라고 놓을까? 규현아, 뭐라고 놓을까? 두근이 2대 3이래. 뭐라고 놓을까? 빨리 말해. 2대 3이야. 그렇죠. 근데 알파를 써서 2알파와 3알파 이런 식으로 넣죠. 그럼 이것도 미지수 2개에 식 2개잖아. 그러면 알파 값, K 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두근이 연속된 자연수랍니다. 두근 뭐라고 넣을까? 알파. 네, 그렇죠. 알파 플러스. 예. 그럼 이것도 미지수 2개, 식 2개. 문제 없죠? 그쵸? 실수만 하지 말고 잘 풀어오세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쵸? 지금까지의 흐름상, 경험상 2차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 값을 직접 언급을 해주면 우리는 뭘 생각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5고 알파 베타는 3분의 K라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생각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야. 그 다음에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거의 값을.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근이라는 거를 언급했을 때 지금 요 전까지 문제풀이에서 어떤 방식을 취했죠, 우리가? 지금 2가지를 했어요. 대부분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고 또 한 가지 뭘 했어? 아까 근을 언급해 줬을 때, 근을 언급해 줬을 때 뭐 했어? 직접 대입도 해봤어. 그쵸? 이거 2가지야. 이제 다 나온 거야. 더 이상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근을 언급했을 때 하는 행위는 근과 계수의 관계와 직접 대입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봐봐. 지금 요거야, 요거. 자, 이거를 일단 풀어봅시다. 일단 풀어보면 앞에 거 전개하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3 플러스 K 이거에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뭐야? 형태가 똑같이 생겼네? 3베타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 베타 플러스 K야.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됐어요? 자, 봐봐. 나는 그냥 이걸로 풀겠다. 돼요. 되긴 돼. 만약에 나는 그냥 이걸로 풀게. 3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얘하고도 묶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K에 얘를 공통인수로 잡으면 알파하고 베타 있으니까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잡아서 하겠다. 그리고 플러스 2K를 잡아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얘를 풀겠다. 얘를 풀겠다. 괜찮아요. 왜냐면 얘 가지고 어차피 곱셈 공식 얘하고 얘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말고 야, 여기 그러니까 봐봐. 얘 있지, 얘 있죠. 얘 누구 같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얘하고 얘하고 얘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3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k는 0인 것과 마찬가지죠. 3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k는 0이라는 게 어차피 만족할 테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거야? 3알파 제곱 플러스 k는 5알파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아? 마찬가지로 얘도 3베타 제곱 플러스 k를 5베타라고 정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이 5알파가 되는 거고 요만큼이 5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5알파 집어넣어. 5알파 마이너스 3알파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 플러스 k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죠?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가 되어야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5베타잖아. 5베타 마이너스 3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니까.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k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k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k.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하면 k 값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출제자는 얘를 의도했으니까 굳이 3이라는 숫자를 넣어놓은 것 같고, 만약에 얘가 3이 아니고 만약에 2야 그러면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럼 그냥 이 풀이 가는 거야.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그냥 곱셈 공식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식이 복잡해지면 실수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확률이 높아가니까 최대한 설계를 통해서 요런 거를 먼저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그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근각에서의 관계 일단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보이네요. 얘가. 그러면 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갔더니 두 자연수 A, B에 기현아 싫어? 쌩까줘? 두 자연수 A, B까지 딱 읽으니까 머릿속에 뭐가 나오죠? 그잖아. 머릿속에 뭐가 막 떠오르잖아. 그죠? 떠올라야 될 텐데, 떠오르는 게 좋을 텐데, 일단 뭐가 떠올라? 부정방정식. 그럼 부정방정식의 내용도 떠오르겠네.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잖아.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 그쵸? 뭐 순서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부정방정식은 뭐다? 내가 숫자를 막 이렇게 넣어서 순서상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부정방정식의 대표 유형이 있잖아, 이렇게. 그쵸? 일단 곱의 형태. 그쵸?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근데 이 곱한 거를 풀면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A, B, A, B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대표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뭐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일단 해결할 건 일단 얘야. 이거 해결해야 돼. 우리 이거 하려면 뭐 하죠? 제곱하죠. 이건 곱셈 공식에서 하던 거니까. 이거 제곱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해서, 이건 공식이 아니죠. 만드는 거지. 여기 뭐가 생겨?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는 플러스 2알파 베타. 그러니까 원상복구 하려면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그쵸? 그럼 뭡니까 얘는? 4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b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끝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 나는 제곱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얘를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애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수식 잘 써. 얘가 뭐라고?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다고. 됐죠? 그럼 얘가 12보다 작으려면 이거 풀면 뭐야? 양면 제곱할 거지. 4a제곱 플러스 4b가 양면 제곱 때리면 그럼 얘는 뭐야? 14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원래 양면 제곱 때리면 뭐 생각할 게 있는데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어. a, b가 어차피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음수 쪽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음수 영역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양면 제곱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그럼 좀 더 보기 좋게 얘는 a제곱 b가 얘는 뭡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됐죠? 봐봐. 자연수라는 걸 내가 그냥 흘겨서 읽으면 얘 나오면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잖아. 부정방정식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로 뭐 하는 거야? 그냥 a, b의 순서상을 뽑아내는 거지. 아니 뭐 자연수 중에 이거 만족하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 그치? 해봅시다. 뭐 a가 1이야. a가 1이면 b가 되는 게 뭐예요? b가. b는 1까지 되고 쭉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돼요? 34까지 가능하지. 그쵸?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가 2야. a가 2야. a가 2면 2,1부터 시작해서 이거 좀 표현이 이상하네. 여기까지 되는 거고 2,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31까지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3, 그럼 이제 9죠. 9니까 어디까지야? 27, 그러니까 26까지 가능하겠죠. 3,1부터 26까지 4면 4,1부터 4, 4, 16, 20이니까 19까지 가능하겠죠. 얘까지 가능하겠죠. 아이씨 뭐가 이렇게 많아. 5,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5,10까지 가능하겠죠. 6은 안 되지 이제. 6, 6에 36이니까 b가 0 돼야 되니까 0은 자연수 아니니까 이거네 이거. 그쵸? 야 이거 답이 이렇게 커? 내가 설마 잘못 푼 건 아니겠지? 확인. (120) 맞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야, 이제 부정방정식은 이제 딱 봐도 감 잡히죠? 그죠? 이게 원래 고3 때 가르치기 시작하면 니네도 봐서 알겠지만 부정방정식은 어디 단원을 노리지 않고 계속 나와요.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고3 애들 처음 만나가지고 부정방정식을 먼저 익히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근데 니넨 벌써 익힌 거야. 좋은 거야. 아, 이게 1학년부터 재료 수업하니까 좋긴 하네. 좋긴 해요. 좋아. 니네가 아마 고3들보다 재료 더 많이 할걸? 니네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재료가 되게 많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재료 몇 개 안 되거든? 손에 꼽아요. 고1 때가 제일 많이 배워, 제일. 그래서 니네가 거의 고3급으로 잘해요. 좋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규현이 재료 얘기해볼까? 자, 요거 딱 보면 무슨 재료?
취소해야 되나? 이 새끼야? 취소해야 되나? 너 사람 말하는데 민망하게 할래? 저거 딱 보면 무슨 재료? 에헤.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가? 야, 저런 거 보면 뭐 하고 싶어? 해주나?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 뭘 대입해? 아니, 그거보다 는는이 나왔는데 그걸 안 하고 싶다고? 와, 그걸 어떻게 참지? 는는이 나오는데? 세정아, 뭐 같아? 그래, HX가 나와야지. 이게 안 나와? HX 나와야지, 저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안 나와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오면 HX죠, 이런 거 나오면. 그쵸? 왜냐하면, 저거를 딱 보면 우리는 그래프가 떠올라. 그래프가. fx가 2참수라며. 2참수라며. 여기 가로줄을 그었어. 이 가로줄은 누구냐? 이 가로줄은 뭐야? 가로줄 뭐야? 저식에서. 가로줄 뭐야? 가로줄이 2라는 거 아니야.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얘가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수식화한 거 하잖아, 저거. 다 까먹었냐, 이거? 다 까먹었어? 우리 이거 어디서 했어? 항등식 맨 끝에서 했지. 그때 처음 했어, 우리 HX. 왜 기억을 못해? PX가 3차식이야. 최고차항이 1인 3차식이야. 그리고 이거를 만족한대. 이거를 만족한대. 그때 PX 구하래. 이때 처음 했잖아, 우리. HX. 이거 니네 나랑 안 했어. 나랑 안 하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HX는 같이 했잖아. 그거랑 연결해봐. PX는 뭐야? 3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이거 왜냐면 뒤에 가면 다시 나와. 우리 여기서 다시 할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하긴 할 건데. 일단 이거를 만족하는 3차식이야. 최고차항이 1인. PX 뭐야? 뭐야? 이거 몰라? 아닌데, 이거 내가 HX 설명하면서 이거 설명했을 텐데. 일단 얘네들 안에 있는 얘네들을 다 뭐 해야 돼? 이거 인수 처리해야 돼. 인수 처리. 그러니까 얘는 x-1 x-2. 빨리 재료노트 봐. HX 내가 써놓은 거. 내가 써놨어? 니네가 써놨어? 니네가 써놨어. 다시 봐. 이거 어차피 뒤에 가면 이거 나와. 이거 여기서 한 번 다시 할 거야. 봤어, HX? 거기에 이렇게 써있지 않아? 얘는 안 써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 2, 3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봐봐. 1일 때 3이야. 규칙 찾아봐. 2일 때 5야. 3일 때 7이야. 이거 뭐야?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쉽게 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규칙 보이지? 여기 규칙이 뭐야?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니 그러면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5잖아. 그치?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y는 px가 되는 거고, 얘가 y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교점이 1하고 2하고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면 hx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수식화한 게 이거라고. 이렇게 나온 게.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할 건데,
가로줄은 이건 무조건이죠. 무조건. 이게 만약에 가로줄로 만약에 나오잖아? 그러면 P1이 3이야. 뭐 이거 이렇게 하면 P3, P7, 얘가 4야. 이렇게 하면 그럼 니네 이 수식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3차 함수 그래프에서 가로줄 얘가 4고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3이고 7이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중요한 거야. hx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 또한 이 식을 딱 보면 fx를 뭐라고 해야 돼? fx를 2차식이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x-알파, x-베타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개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셔도 좋기는 한데 지금 잘 보시면 얘가 누구야? 얘란 얘기는 두 근을 뭘로 갖는 2차 방정식이야? 알파, 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얘가 뭐야?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간다며.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게 간단해져요. 오케이? 설계 잘 하시고. 자,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hx라는 거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hx를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이거는 지금 수식인 거고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 표현할 수 있겠어? 그래프로 표현하라 그러면? 못해? y는 fx와 y는 x-2에 교점이 알파, 베타, 2다.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fx와 x-2라는 그래프가 알파와 베타에서 만나는구나. 이게 돼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함수로 들어가서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계속 함수를 식을 함수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알겠죠? 생각을 좀 넓혀 놓으세요. 이렇게 공부할 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보면 우리는 그냥 fx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쵸? 지금 fx 최고차항 알아 몰라? 최고차항 몰라. 그냥 2차함수 fx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a에 최고차항은 a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x-알파에 x-베타 플러스 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요것도 연습해서 이제 바로 계산하는 거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이거 이렇게 전개 안 해도 되거든 사실. 그쵸? 그냥 저기에서 다이렉트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붙여서 더한 거 2x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사실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쓰고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럼 미지수 하나 남았잖아. 식도
하나 남았죠. f-1이 -5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대입하면 a 값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도 실근 알려줬으니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고요. 알파 베타가 4a제곱 8a 플러스 1. 일단 여기까지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렵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 4a 제곱 8a 플러스 1 뭡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 책상으로는 뒤에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 어차피 다 알잖아. 근데 영상 봤어? 최대 최소? 아니 내가 설명하는 거 봤어? 특강? 봤어? 너 봤어? 봤어? 그럼 최대 최소 바로 구할 수 있지? 나 분명히 설명했어. 너 한 8배속으로 봤냐? 왜 기억을 못해? 내가 거기 설명하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했어. 대답 못하기만 해봐. 너 지금 봤다고 나한테 뻥친겨? 구간에서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어떻게 했어? 꼭지점. 꼭지점 뭐야? A가 뭐야? 이 새끼 안 봤어 이거. 안 봤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4잖아. 반값에 부호건데 마이너스 2잖아. 그죠? 들어있어 없어? 들어있죠. 들어있으면 여기서 최대값 마이너스 2 넣으면 뭐야? 4 마이너스 16 32 2 얘는 16 10 14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누가 멀어? 3이 멀잖아. 3 대입한 거 9 36 48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6 이렇게 되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구하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 저기 나가면서 제가 문제 이거 뽑아줬는데 이거 문제 파트에 있을 거예요. 문제 파트에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선행 나갈 때 이거 문제 파트에 제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라고 그쵸? 있죠? 있대요. 니네는 있어요 없어요? 인수분해를 니네가 나한테 안 배웠으면 없을 거고 없어요? 2차 방정식 특강하면서 뽑아준 건가? 저 어디서 뽑아준 거죠? 몇 번이라고 써있어요? 문제 번호가? 그럼 이 책이 아니잖아. 프린트인가? 노란색 책이에요? 노란색 책이래. 아이,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이거는 자, 아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아이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알고 있으면 족밥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보면 당황하는 문제여가지고 내가 문제를 뽑으라고 한 거고. 아이 뭐 없어도 돼. 내가 알고만 있으면 되지 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지?
그러면 이거는 문제 파트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는 노트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게 되게 낯선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고. 처음 상태에서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이거죠. 우리가 자, 2차 방정식 문제를 풉니다.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형태가 2차 방정식 문제를 보면 우리가 뭐 합니까?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근을 구합니다. 원래 이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다이렉트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이 뭐야? 그게 근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서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인수분해를 복소수 범위에서 하라는 얘기는. 허근은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야 돼. 그쵸?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근의 공식을 통해서 일단 근을 먼저 정하고 그 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걔를 가지고 인수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라? 못해. 그러니까 너를 방정식으로 바꾸고 그래서 얘에서 내가 뭘 구하겠다고? 근을 그냥 구하겠다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5에 그 다음에 1에 프라마이너스 루트에 뭡니까? 1-15니까 마이너스 14야. 그러니까 얘는 14의 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근을 구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하겠다고? 인수정리로 다시 표현하겠다고. 그러면 얘가 근이야. 우리 알파가 근이면 인수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x-알파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인수정리잖아. 그러면 얘가 근이야? 그러면 x-5분의 1 플러스 루트 14의 i라는 인수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5에 1 마이너스 루트 14의 i라는 근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여기서 근을 찾는 게 일반적인데 복소수는 반대로 간다고. 알겠죠? 근데 이게 보기가 좀 거시기하네. 그쵸? 보기가 좀 거시기해. 최고차항은 5니까 5 붙여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기가 좀 거시기하니까 야 5를 하나 얘한테 줘. 5를 얘한테 주면 얘는 뭐가 돼? 5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4의 i 이렇게 되죠. 얘한테도 5를 주고 싶어. 근데 5가 없네? 남은 5가 없네? 하나 빌려. 그래서 5분의 1 이렇게 해놓고 5를 줘. 그러면 얘는 5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4의 i 이렇게 정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a, b는 얘네들이 되겠지. 이렇게.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예요. 이거 돼요? 정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해 놓으시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는 까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세요.
알겠죠?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이 문제는 두 가지 재료가 짬뽕된 거예요. 그냥 뭐야, hx도 보이고, 그쵸? 일단 1차적으로는 이거의 두근을 이거라고 할 때 이거를 만족한대. fx 바로 만들 수 있어요. fx 이 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얘기했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근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x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로 얘와 얘를 구할 수 있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문제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근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인수정리. 이렇게. 알겠죠? 아까 그 문제랑 이 문제 두 개 짬뽕해서 한 문제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도 자, 문제 딱 보자마자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설계돼야 안 돼? 될 것 같기도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새끼야. 돼요? 어떻게 할 건데? A 플러스 B, A, 알파 플러스 B인가?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쓴다고? 그러고 분배하고 곱셈공식 한번, 나의 꿈은 노가다. 졸라게 한번 해보겠다. 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자, 우리가 두근을 알려줬을 때 방식이 지금까지 몇 개였다고? 그 두 개가 끝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한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방식과 그 다음에 또 뭘 취한다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는 0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취하겠다고. 그쵸?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첫 번째로 얘를 써야 되겠어? 얘를 써야 되겠어? 아래 걸 써야죠. 아래 거를. 그러니까 자, 생각해. 근각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저렇게 근이 나와 있을 때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야. 알겠죠? 둘 중에 뭐를 먼저 쓸지 어떻게 쓸지는 설계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설계 잘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쟤는 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식이 있으니까 요식을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알파 제곱이 2알파 플러스 4라는 걸 이용해 주면, 그쵸?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지금 똑같은 형태니까 얘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라면 얘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가 되겠지. 그쵸? 응? 왜 갸우뚱하지? 똑같죠? 그죠? 베타 제곱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와요, 숫자.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하셔야죠. 이 상태에서 전개하면 뭐야?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이거잖아. 이 상태에서 근각에서의 관계 나온 값을 넣어야죠. 저 상태에서 제곱하면 좀 복잡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 문제가 대표였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신선하지 않았을까? 신선해 보이지 않아요? 신선한 거야.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신선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막 이쪽 기출 저쪽 기출해서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돼? 정답률이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용한 변형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이 뒤쪽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의 형태는 이거를 따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시는 거야. 그럼 얘도 뭐야? 얘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고 알파 베타가 2라는 것도 되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이다. 이것도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2까지 있잖아. 얘가 뭐야? 5알파죠. 그러면 얘네가 5알파니까 얘는 그럼 알파. 얘도 똑같은 형태니까 그럼 베타. 그럼 나한테 구하라는 게 알파 베타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그 다음은 근각의 수. 이렇게 이루어진 문제들이라고. 알겠죠? 근데 요 유형의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봐봐. 잘 봐. 느끼면서. 지금 얘네는 알파면 알파, 베타면 베타 따로 놀죠. 그쵸? 요 문제랑 뒤에 가서 이제 구분 잘 하세요. 자, 이것도 알파끼리 베타끼리 따로 놀지. 그죠? 그러면 이것도 알파 집어넣고 식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얘도 알파 제곱은 알파 집어넣은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3이잖아. 근데 얘 어디까지 있어? 알파 3승까지 있지.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무적의 방법 있다고 그랬잖아. 제곱해. 아니, 제곱이 아니라 알파 곱해. 알파 곱하면 알파 3승은 알파 제곱에 3알파니까 알파 제곱 자리에 넣어. 그럼 뭐야? 4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식이 알파 3승, 알파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파 3승은 4알파 플러스 3이고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은 뭐 이제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고 이거야 내가 말하는 게. 자, 얘네는 알파 베타가 따로 놀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그게 뭔지 알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자, 알파하고 베타가 섞였어. 자, 섞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노트 정리야. 알겠죠? 노트 정리를 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로 부족하면 얘와 얘까지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내가 물어볼 때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알겠죠? 중간고사 끝나면 기본적인 근각에서의 관계만 기억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응용 문제는 날라가요. 필요 없어요. 내신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아니, 섞이면 어쩌라는 거야? 단독이면 그냥 알파를 넣어가지고 뭔가 식을 간단하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섞였다는 뜻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게 섞이면 돼, 안 돼? 결론부터. 섞이면 안 돼. 섞이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하냐고. 그러니까 결론은 섞이면 안 된다.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섞이게 해야지. 그럼 안 섞인다는 뜻은 뭐야? 문자를 통일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야. 이거 보면 문자 통일이야. 알파로 통일하든 베타로 통일하든. 그쵸?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그게 근각에서의 관계예요. 머릿속으로 설계돼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나 같으면 이거 내겠다. 그래야 정답률 떨어뜨리지. 알겠죠? 뭐 그런 식이야. 그런 식. 그럼 봐봐. 문자를 통일하는 게 목적이라며.
야, 문자를 통일하는 게 목적이면 문자가 섞여 있는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섞여 있는 식이 누구다? 얘랑 얘야. 이거지. 그죠? 그럼 생각해봐. 자, 얘 쓸래, 쟤 쓸래. 얘를 쓰겠다는 얘기는 베타는 알파분의 9라고 해서 여기다 넣겠다는 거야. 약간 사페 같지 않아? 굳이 식을 그렇게 복잡하게? 얘를 베타라고 하면 5-알파잖아. 깔끔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5에 얘를 5-알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5라는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아래 거를 이용하겠죠. 얘를 이용하겠지. 깔끔하게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9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하나야. 문제가 어떻게 나왔든 원칙은 하나야. 섞여 있으면 쟤나 쟤를 이용해서 문자를 통일한다. 이게 끝이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쵸? 딱 보면 뭐야? 섞였네. 섞였으니까 뭐 한다? 통일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요. 알파 베타가 2야. 그리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는 0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쓸래? 얘 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럼 베타 자리에다 뭘 넣겠다고? 2-알파를 넣겠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또 뭐야? 얘는 통으로는 정리가 안 되니까 알파 제곱이 뭐야? 2알파 마이너스 2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3이 되지. 내가 왜 자꾸 하나만 계산하는 거야? 어차피 이런 문제는 대칭형으로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 건 뭐 나오겠어요? 네, 얘는 베타 마이너스 3. 얘는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전개해서 곱셈 공식으로 나머지를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해놓고 코멘트 꼭 써놓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어볼 때마다 대답 바로 하셔야 돼. 막 물어보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진짜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단독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라고 했으니까 일단 써놓고 시작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다. 알파 베타는 1이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2차식 fx에 대하여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pq에 대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근데 fx가 뭐를 만족한대? 얘네들을 만족한대. 자, 베타의 f 알파가 1이래. 딱 보면 무슨 느낌? 방금 했잖아, 이씨. 무슨 느낌? 섞였네. 그쵸? 섞였네. 얘네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섞였네를 느껴야 되지만 이런 거에서도 느끼셔야 돼요. 섞였네를. 알겠죠? 아니, 섞였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 오케이? 아니, 근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아까 내가 써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항등식에서 마지막에 했다는 부분.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본 수업 때는 안 했어? 본 수업 때도 했잖아. 그러고 보니까 했네? 아니, 우리가 선행만 니네를 내가 안 가르친 거지 본 수업 때는 내가 가르쳤잖아.
근데 왜 대답을 이거 어딨어? 있어. 니네가 그러니까 hx가 노트 정리가 돼 있겠죠. 이게 함수의 작성인데 내가 함수의 작성을 어디다 넣어놨지? 야, fx 함수의 작성 어디서 했죠? 어딨어? fx 함수의 작성 여기 있어. 84 27페이지 여기서 했어. 84번 27페이지 보이지? 보이지? 우리 거기서 했잖아. 그럼 아까 3차식 이거 말할 때 왜 대답을 안 해? 중요한 거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hx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봐봐. 만약에 f 알파가 알파 플러스 3이다? f 베타가 베타 플러스 3이야. 만약에 이거를 만족하는 2차 식이 있대. 이거를 만족하는 최고차항이 1인 2차 식이 있대. 야, fx 불러봐. fx 불러봐. 뭐야? 이거는 무조건 인수 처리하는 거야. 인수 처리. 그러니까 x-알파에 x-베타. 그 다음에 뒤에 꼬랑지가 뭐야? 꼬랑지가. 아니야. 봐봐. 생각해봐.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야. x 플러스 3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28번 그쪽에서 우리가 했던 거야. fx 식의 작성. 이거에 대한 연장 문제예요. 이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섞이면 안 되는지 알겠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hx 그걸 써야 되는데 아니 알파면 알파지. 알파랑 베타랑 섞여 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 못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를 통일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문자 통일하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쵸? 그럼 근각계수 이용하는 거니까 봐. 얘를 쓰는 게 나을까? 얘를 쓰는 게 나을까? 이거 생각을 해볼 거야. 베타에다가. 이거 만약에 베타 자리에다가 5-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러면 이게 f 알파가 뭐라는 거야? 5-알파분의 1이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x면 얘도 x잖아. 이거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아니지. 분수 함수야, 분수 함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이번엔 더하기를 쓰지 말고 베타 자리에다 뭘 넣자? 알파분의 1을 넣자고. 이게 안 좋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f 알파가 알파라는 거거든. 이렇게.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럼 나도 알파의 f 베타가 1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베타분의 1에 f의 베타는 1이다. 즉 f의 베타는 베타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지. fx는 최고차항 몰라.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뭐야? x-알파, x-베타 플러스 x.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얘가 뭐야, 얘가?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라고. 아니면 뭐 전개해서 근각계수 굳이 하려면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제가 얘라는 건 눈치 좀 채시고.
그럼 A를 모르네? 다 있잖아. F0이 1이다. 그걸로 A값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됐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HX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두 개가 섞여 있으면 한 문자로 통일해야 된다. 누구를?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말이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